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직장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슈 오늘 준비했는데요. 네. 7월이 되자마자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휴가에 대한 직장인의 마음을 모아봤는데 첫 번째는 직장인에게 여름 휴가보다 급한 것은 이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저는 아직 세워보진 않았는데 서영석 기자 세우셨어요? 저도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요. 네, 한 취업 사이트에서 올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휴가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사실상 코로나19가 종료된 영향이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휴가 계획 세운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이분들한테 휴가보다 급한 게 있다니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모처럼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름 휴가 기간 이직의 준비를 계획한다고 답했는데요. 휴가 때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로 43%의 직장인은 휴가보다 이직이 더 급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휴가 기간에는 이제 면접을 보기도 좋고 또 시간상으로는 좀 유리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휴가 기간 면접을 보려 한다는 직장인도 20% 가까이 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이직 전 옮기고 싶은 회사에 대한 전략적 조사는 필수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여유롭게 이직할 기업을 탐색하고 입사 지원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평소 직장 생활 중에는 이직 준비가 눈치 보여서라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단기간에는 좀 어렵잖아요. 직장인이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름 휴가 며칠이나 될까요? 네, 휴가 내시면 며칠이나 내고 싶으십니까? 최대한 길게. 네, 저희는 한 5일 정도가 그렇죠.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길면 길수록 좋다가 사실 정답이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한 취업 사이트 조사를 보면 직장인들이 내고 싶은 희망 일자와 현실의 온도차가 참 컸습니다. 직장인에게 여름 휴가 일수를 묻자 평균 4.8일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 실제로 원하는 휴가 일수는 그 2배인 9.5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원하는 만큼의 여름 휴가를 받는 직장인의 비중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실제로 직장인들에게 10일 이상의 휴가가 가능한지 묻자 고려사항 없이 가능하다는 이들은 14.1%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직장인은 고려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휴가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요 괄호 안에 이야기가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뭐 이 눈치, 저 눈치 상황 보는 게 이 희망 고문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내 인력 현황도 봐야 하고 맡고 있는 업무의 긴급성 등도 포함되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희망하는 기간에 휴가를 내기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나마 이런 희망 고문은 낮다고 봐야 할까요? 자유롭게 휴가 내기가 쉽지 않다는 직장인도 18%나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원하는 만큼 휴가 받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들도 9%나 됐습니다. 네, 그런데 뭐 휴가를 내고 이직 준비 대신 좀 푹 쉬겠다 마음을 먹어도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또 생각만큼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백해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렇다 보니까 휴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물가 여파로 휴가를 아예 포기하는 일명 휴포족도 늘었습니다. 네, 이런 고민이 크다 보니까 이제 엔데믹 선언과 동시에 이 먼 거리 여행을 꿈꿨던 분들도 여행지를 좀 다시 고르는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네, 물가로 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 유럽 대신 최근 역대급 엔저로 먹거리 가격 부담이 적은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로 떠나는 절충안을 택한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으로 일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뭐 과거 일본 하면 가깝지만 비용 부담이 좀 크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뭐 180도 달라졌잖아요. 네, 확 달라졌습니다. 최근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인 900원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일본 가기가 쉬워진 건데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약 30%가 한국인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한국에서의 외식비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실제 서울의 생활비가 도쿄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을 정도인데 여기에 제주도 등 코로나로 호황을 누렸던 국내 관광지는 비싼 물가에 최근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오히려 일본으로 향하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비용을 더 아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이 짠물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치솟는 물가에 휴포족이 되는 대신 저렴한 촌캉스로 눈을 돌리는 MZ세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식비와 숙박비 등 물가까지 오르면서 휴가비가 비교적 싼 시골을 찾는 건데요. 소박하지만 특별한 휴가를 보내는 MZ세대만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부터 새롭게 생긴 추세입니다. 많은 인파와 커다란 캐리어 대신에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 집에서 즐기는 홈캉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캉스 등을 즐기는 이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 여름에도 찾아온 폭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난방비 폭탄에 이은 냉방비 폭탄인데요. 맞습니다. 이 홈캉스 할 때는 에어컨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켤 때마다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게다가 올여름 무더위도 장마도 더 길다고 합니다. 맞아요.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정도 켜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한 달에 최대 14만 원이 넘을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른 것 빼고 에어컨 때문에 나오는 전기요금만 따져서 그렇다고 그런 거고요. 절전형인 벽걸이 분리형 에어컨도 8만 3천 원 정도 요금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 구간이 적용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해도 전기료는 4만 540원 더 내야 합니다. 전기료 자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28.5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요즘같이 푹푹 찌고 또 꿉꿉한 날에는 에어컨 없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냉방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에어컨은 처음부터 저온으로 틀어서 온도를 확 낮추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파워 냉방을 선택해 주시고요. 또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모터가 멈춰서 전기를 아끼는 인버터형 에어컨은 장시간 켜두는 게 좋겠습니다. 전력을 일정하게 소비하는 정속형 에어컨은 온도에 맞게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게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멀리 떠나는 휴가든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휴가든 휴식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휴가라면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도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